이렇게 돌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해봐. 다시 찍어. 이렇게 그거 하고 이것도 해봐 그러면 오른쪽으로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제가 그 온라인에 네. 그 어카운트를 하나 들고 있어요. 제가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안에 머니마켓이라고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머니마켓. 근데 도대체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머니마켓 어카운트를 다 들어보시긴 하셨어. 어디선가. 그 머니마켓 어카운트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체킹하고 세이빙스가 합쳐진 어카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머니마켓 어카운트를 보통 은행에 가서 열면 체크를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 보통은 이자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뭐가 붙어요. 이자가 조금 붙는다는 거지. 머니마켓이야. 근데 이거를 캐시 어카운트라고 해요. 뭐냐면 어느 펀드에 속한 게 아니야. 뭘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체킹이나 세이빙스 같은데 넣어놓은 거지, 돈을. 그래서 보통 그런 투자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돈을 내가 옮기면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머니마켓 어카운트에 보통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캐시 어카운트라고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서 자기가 나 투자해야 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마 조금씩 뭔가 자랐을걸? 약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지금 투자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투자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빙스에 넣으면 별로 생기는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어떤 머니 마켓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가 요새 하이 yield 세이빙스가 있는 것처럼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더 많이 예전보다는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막 쌓이는 게 아니죠. 그래도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옮겨야지 하나씩. 빨리 사야 네, 딴 거를 사야지. 자꾸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예, 사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스탁을 탁 픽해서 하시는 않으시니까 이제 돈이 모여지면 이제 그 미니멈 돈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내가 사고 싶은 펀드들은 보통 뭐 1, 2불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쉐어당 얼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모여지면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 있는 돈이 2만 불이에요.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안전하게 뭐 CD에도 넣어놓고 세이빙스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작은 금액을 넣어서 해보실 만은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먼저는 머니마켓에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내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걸 넣어놓고 그 투자하는 브로커리지 펌에 돈을 넣어놨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냥 거기 넣어놨어요. 저 투자했어요. 그러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가져와 보세요. 근데 돈이 안 자라요. 생각보다.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야, 돈이.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 펀드를. 그거 갖고 사야 돼. 저도 회계사님 어드바이스가 없었으면 그게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이 조금 불어요. 그러니까. 씩 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거는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하셔야 됩니다. 머니마켓. 그래서 이제 이 머니마켓을 뱅크에서도 하시고 이제 뱅크에서는 머니마켓에 이제 돈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라고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게 CD를 사세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CD를 우리가 은행에서도 사지만 브로커리지에서도 사실 수가 있거든. 차이점이 뭐예요? 뭐냐면 은행에서 사면 CD가 내가 원천 소스에 가서 사는 거야. 은행 거를 사는 거지. 네, 그래서 직접 딜을 하는 거고 브로커리지 펌에서 CD를 사실 수 있는데 CD를 사면 뭘 사는 거냐면 이 브로커리지 펌이 사놓은 은행과 딜을 해서 사놓은 많은 CD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브로커리지 펌을 통해서 사는 CD가 좋은 거는 뭐냐면
팔 수가 있어. secondary marke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증권의 term을 사용해서 하면 은행에서 CD를 사면 그게 그 primary market인 거야. 브로커리지 펌에서 사면 secondary market인 거지.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어. 이 안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CD이기 때문에, 그지? CD이기 때문에 FDIC 커버가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커버가 돼. 왜냐면 뱅크 거잖아. 원래. 뱅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뭐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디스카운트 발생하고 이런 건 좀 복잡하니까 뭐 하다 보니 이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셔도 되고 뱅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브로커리지 펌을 통해서 사셔도 돼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고, 사실은 브로커리지 펌에서는 쭉 리스팅을 할 거 아니야. 온갖 은행을. 내가 뭐 은행에 가서 하는 거는 지금 이 은행하고만 하는 거니까 이 은행이 어퍼하는 거가 전부인 거고. 그럼 이자율은 다 다르죠.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우리 Federal Reserve에서 인트레스트 올려요 막 그래갖고 막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Federal Reserve가 올리는 인트레스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CD 레이트예요. CD나 무슨 세이빙스 레이트는 다 뱅크가 정하는 거지. 뱅크가 정하는데 지금 뭐냐면 Federal Reserve Rate, 그러니까 Federal Fund Rate라고 해. 그 레이트는 은행한테 오버나잇 빌려주는 돈이에요. 그게 아마 지금 5.5%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5.5%면 그것을 현재 바탕으로 해서 은행들이 우리한테 주는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지. 은행들이 제일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 한테 론을 준다고 하면 그 지금 프라임 레이트이 뭐 8.5%인가 8%인가 뭐 이래요. 8%인가 또 왔다 갔다 해요. 8%인가 치면은 우리한테 얼마를 받아야겠어? 자기네 우리가 이제 8%라고 하면 우리한테 받는 게 8%라고 프라임 레이트 8%라고 하면 그 줄 수 있는 그 이자율이 CD를 주는 이자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지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CD를 여기서 사셔도 되고 은행에서 사셔도 되고 브로커리지 펌에서 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브로커리지 펌 거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종류가 많이 있나요? 종류 무지 많죠. 자기네가 사온 거는 다 있지. 온갖 뱅크가 다 있죠. 그 안에.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는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머니마켓에 돈이 들어왔어.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할래요. 한데 저 불안해서 안 돼요. 저는 CD나 뭐 트레저리 바운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사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D를 사겠어요. 그러면 쭉 그 회사가 거래하는 CD들이 쫙 떠요. CD들이 쫙 뜨고 그 텀도 같이 나오고 1년 할래요? 3년 할래요? 5년 할래요? 얼마를 할래요? 이자율도 쫙 있고.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가 이제 훨씬 쉽죠. 아니면 내가 나가서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둘루스 조지아에 로컬 뱅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레이트를 주는 데가 있잖아. 손님을 끌어올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있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CD가 하는 거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FDIC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옆에 가까운 로컬 뱅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조지아 무슨 유니언 뭐 이런 크레딧 유니언 이런 식으로 갔는데 레이트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 좀 숏텀으로 넣어놔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타 쇼핑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무 발달해서 다 나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 좀 안전한 데 가서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일을 할 때 뭐 이런 걸 찾을 때 0.5%에 더 준다고 막 가실 거는 아니라는 뜻이지. 안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투자를 하건 뭘 사건 모든 거를 함에 있어서 캐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현찰을 받는 거는 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그 제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 펌이라고 하면 캐시라는 걸 억셉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캐시로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다 이상한 거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offers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너 캐시 있어 내가 이거 투자해서 저기 불려줄게 이런 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하시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보험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현찰을 받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캐시를 나한테 주면 내가 불려주겠어요 하는 거는 여러분 안 돼. 그냥 도망가야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찾아볼지 할지 모르시면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나 밥 먹고 노는데 뭐 작은 물건 사는데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어떤 financial product라고 하는 거를 사실 수 없어요. 그렇게 받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그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하도 fraud가 그러니까 사기나 뭐 이런 거가 너무 다른 형태로 우리들한테 오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제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